네, 한 주간의 눈에 띄는 뉴스 정리합니다. 시사브리핑 뉴스 분석가 조현정 씨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 지방선거 투표하셨죠? 예, 그럼요. 예, 뭐 결과는 여쭤보지 않았겠고 네. 평가를 어떻게 하세요? 공약 대부분이 국가적 아젠다였고 지방 예. 이슈는 실종됐습니다. 인물보다는 당 위주의 선거전이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예. 이거는 2006년에 있었던 그 한나라당이 지방선거 싹쓸이 했던 것과 같은 양상입니다.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에 대한 정치 피로감, 정권 심판론이 주요한 타격이 됐고 한나라당이 압승하는 결과를 가져왔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에 대한 그런 보수 세력에 대한 심판론이 2016년 총선부터 시작해서 17년 대선, 18년 지선으로 이어지면서 하나의 바람을 형성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게다가 문재인 대통령 높은 지지율, 4.27 남북정상회담, 6.12 북미정상회담 이런 것들이 쭉 이어지면서 이 평화 국면이 민주당에게는 호재가 됐죠. 따라서 선거전 양상이 좀 전국적 이슈를 중심으로 형성됐기 때문에 공약도 지역 이슈가 아닌 국가적 아젠다가 대부분이었고 지방선거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지방 또 인물은 소거된 그런 선거였습니다. 예. 그 최근의 투표 양상 이걸 보면은 그 빈부에 따른 소득 차이보다는 세대 차가 좀 결정적이다 이런 분석이 있던데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지난번들의 지방선거를 보면은요 무상급식이라든가 예. 이런 식으로 진보 대 보수 이념 프레임 예. 혹은 계급 대결이라는 의미가 있었다면은요 이번 선거에서는 과거와 미래 이 대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박근혜 탄핵 이전까지 냉전 패러다임이나 정치 혐오가 대한민국을 지배해온 그런 과거의 유산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면 촛불혁명이라는 시민참여형 민주주의가 회복되고 또 한반도 평화라는 패러다임이 전환되면서 미래를 향한 새로운 시대정신 이것들이 드러난 거죠. 이전 시대를 종식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간다는 의미가 큰데 민주당은 지금 승리에 도취하기보다는 예. 이런 국민의 염원을 잊지 않고 잘 실현시켜 나가고 또 다른 정당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낡은 이념에서 좀 탈피해서 시대에 걸맞는 정당으로 탈바꿈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개인적인 의견을 좀 여쭤볼 텐데 이번 선거에서 조현정 씨는 어느 지역 가장 인상적으로 보셨나요? 저는 뭐 일단 제가 살고 있는 인천도 굉장히 예. 뭐 기억에 남고요. 특히 또 서초구청장 구미시장 여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서울구청장 선거가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이 24대 1로 압승을 했거든요. 예.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그러니까 24대 1 여기 1 부분 여기 유일하게 패배한 선거가 서초구청장 선거입니다. 예. 전임구청장인 조은희 구청장이 득표율 52.4%를 얻었고 2위 더불어민주당 이정근 후보를 10%포인트 이상 따돌리면서 재선에 성공했는데요. 예. 이 2위를 한 이정근 후보는 선거 캠페인이나 공보 등이 문재인 마케팅에서 그쳤습니다. 또 서초 평양 고속도로 이런 것들을 내놓으면서 비현실적 공약도 문제가 됐지만요. 공약 자체가 좀 너무 부실하다 이런 비판이 많았습니다. 반면에 조은희 당선인의 경우에는요. 민선 6기 법률 소비자연맹 공약이행평가 서울자치구 1위, 전국자치구에서는 5위 했고요. 서리풀 원두막이라는 걸 내놨었는데 폭염 그늘막입니다. 예. 이걸로 인해서 국제 친환경상을 받기도 했고요. 이렇게 공식 지표도 보여주기도 하지만 실효성 있는 공약을 추진하다 보니까 평소에 구민들의 그런 우호적인 지지가 나온 거죠. 구미시장 선거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경북 모든 기초자치단체 중에 유일하게 더불어민주당이 당선된 건데 예. 구미가 42만 명 인구가 있거든요. 이 중에 절반 이상이 30대 이하입니다. 그 정도로 젊은 도시라고 말할 수 있겠고 또 여기에다가 보수 후보가 난립하면서 민주당으로서는 좀 유리한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그런데 구미 현실에 대한 날카로운 인식이나 현실성 있는 대안을 제시한 후보가 없었고 그런 부분에서 장세용의 개인 역량이 주요했던 평가입니다. 장세용 당선인은 그 20년간 도시재생 분야를 연구한 도시정책 전문가거든요. 관련해서 많은 연구 업적을 올린 정통 학자입니다. 이런 자신의 철학을 고향인 구미에 적용하겠다고 출마했고 공업도시 재생지로서 구미를 새롭게 바꾸겠다 이런 의지를 표방했는데요. 예. 특히 다음 카페 구미텐인텐에는 출마의 변을 직접 올리면서 공업도시로 오랜 기간 불황에 씨름하다가 도시재생으로 탈바꿈했던 도시들을 다 살펴보면 공통점은 문화였다. 구미에도 이런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통한 문화재생을 역점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그 서울시장 출마했던 녹색당의 신지혜 후보 얘기도 많이 하시던데. 예, 그렇습니다. 페미니스트 후보를 표방했던 신 후보는 1.7%를 득표했습니다. 원내정당인 정의당 후보도 제쳤고요. 4위까지 올라서는 기염을 토한 건데
페미니즘을 전면에 내세운 운동이 주요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선거 벽보가 뭐 훼손당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런 벽보 훼손이 20여 차례나 이어졌거든요. 그만큼 화제성이 컸고요. 하지만 안티 세력은 컸지만 오히려 반발 효과로 그만큼 지지층도 모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 지금 사회 현상이 미투 운동으로 시작해서 홍대 누드 모델 몰카 사건이나 뭐 여러 몰카 문제들, 뭐 강남역 살인 사건들 이런 사회 문제가 대두되고 있잖아요. 이 시점에 페미니즘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고 싶은 사람들이 여기로 몰린 거죠. 그거는 여성들은 여성 의제라든가 자신의 경험을 대변해줄 수 있는 정치인을 강하게 열망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을 정확하게 긁어준 겁니다. 그리고 그 포스터를 보면은요, 신지혜 후보가 안경을 쓰고 좀 다른 그 선거 포스터들이랑은 다르게 예. 밑으로 내려다보는 그런 시각으로 포스터를 찍었어요. 오. 그런데 어느 유명 남성 변호사가 표정이 건방지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변호사가 사실 진보 진영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 문제에서 봤을 때 오히려 젠더 문제에서 그동안 있었던 진보 진영의 기득권층 남성이라는 예. 이 고인물을 좀 직시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라는 자치단체장 선거에 임하면서 젠더, 청년, 동물권 이런 입법 차원에서 해결해야 될 진보적 아젠다만을 표방하면서 선거 전에 정치가 아닌 운동으로만 풀어냈다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예. 그 선거 끝나고 각 당은 어떻게 정리를 했나요? 거의 대등했던 2014년과는 달리 한국당이 전멸했고 기초단체장도 역시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은 어제 비상의원 총회 직후 단체로 무릎 꿇고 사죄했습니다. 예. 조기 전당대회 개최를 최대한 미루는 대신에 혁신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해서 당 수습에 나서기로 결론을 냈고요. 현 상황에서 이 조기 전당대회를 치르게 되면 당권 경쟁이 유발될 수 있고 내홍은 더 거세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회의에서는 아무래도 원내대표단이 전면에 나서서 당 수습에 매진해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의견이 다수 개진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사실상 지금 상황에서 나설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걸로 보이고요. 예. 결국에는 김성태 당대표 권한대행이 나서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실 국정농단 사태를 거치고서 새누리당이 이 자유한국당이라고 이름까지 바꿔가면서 혁신을 외친 거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도 보시면 느끼시겠지만 정작 별다른 인적 쇄신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1야당으로의 그런 대안이나 정체성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게 대체적 진단입니다. 결국에 구태의연한 색깔론만 계속 내세우면서 국민들을 질리게 한 거죠. 이번 참패로 김성태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수와 진보 프레임에서 완전히 빠져나오겠다 다짐했는데 사실 별다른 기대는 되지 않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예. 견제할 만한 제1야당이 사라지게 된 상황에서 보수당이 제대로 된 가치를 제시하지 못하면 결국엔 또 국민들에게 피해가 갈 것으로 좀 우려가 됩니다. 지금 한국당 내부에서는요, 홍준표 대표를 향한 원망의 화살이 굉장히 비난으로 꽂히고 있습니다. 이게 다 홍준표 때문이다. 이렇게 지도부를 향해서 비난을 몰아가고 있는데 또 국정농단 사태 당시를 떠올려 봤을 때는요. 침몰하던 새누리당, 그땐 정말 새누리당이 갈 곳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 긴급하게 숨을 불어넣고 이 정도까지 또 끌고 왔다는 점도 인정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바른미래당은 이번에 어땠습니까? 존재감이 사실 없었죠. 예. 예. 유승민계, 안철수계가 싸우느라 이를 그르쳤다는 평가입니다. 계속해서 내부 분열만 이어지면서 당 내부에서도 의견을 모으지 못했고 전체적으로는 무능한 모습이었습니다. 예. 선거 참패를 책임지기 위해서 어제 지도부 동반 사퇴했고요. 지도체제는 비대위로 전환됩니다. 김동철 원내대표가 당분간 원내대표 겸하면서 비대위원장직 수행하게 됩니다. 예. 자, 이건 이제 정치 관련이었고, 선거 관련이었고, 문재인 대통령이 금경 수사권 조정 관련해서 의견을 내놓으셨죠? 네, 어제 예. 오찬을 가졌는데 이 자리는요, 문무일 검찰총장이 독대 요구한 것에 대해서 문 대통령이 수용하면서 이뤄진 자리입니다. 애초에 독대 요구를 먼저 나서서 했던 만큼 문 총장은 여기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우려를 솔직하게 피력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예. 문재인 대통령은 경찰에게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함께 자치경찰을 동시에 추진할 것을, 또 검찰에는 대검의 가칭 인권옹호부를 세우라고 지시했습니다. 그 자치경찰제가 현재 유지하고 있는 경찰 제도와 좀 다른가요? 예, 지방동권이 화두였지 않습니까? 예.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하고 경찰 설치부터 유지, 운영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지자체가 담당하는 겁니다. 지금의 국가경찰, 중앙경찰하고는 굉장히 대비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 국가 전체에 소속된 게 아니라 그 지역 주민 치안을 집중적으로 활동하는 거죠. 그것들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냐.
생활안전, 지역교통, 지역경비 등 지역 주민을 위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러면서도 운영 상황에 대해서는 국가경찰과 유기적으로 공유를 하고요. 국가 비상사태가 일어날 때는 경찰청장의 지휘를 받게 됩니다. 혹시 다른 나라도 자치경찰제 하는 곳이 있나요? 네, 미국, 영국, 또 프랑스, 일본 등에서 지금 실시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제는 이 지역 특성에 적합한 경찰 활동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국가 재정 부담이 줄어들고요. 경찰들 자체가 소속 지역에 대한 귀속감도 높고 마을 곳곳에 잘 알 수 있겠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속 지자체장 통제를 받으면서 지방의원들의 선거 목적에 이용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고요. 또 국가 재정 부담이 줄어든다고 말씀드렸는데 반대로 또 지자체로선 재정 부담이 늘어나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잘 사는 도시와 예산이 부족한 도시 이 사이의 치안 서비스 차이가 굉장히 확연해질 수 있습니다. 그 영화 보면은 NYPD 그러잖아요. 뉴욕 PD. 네네네, 그렇죠. 뉴욕, 뭐 LAPD 이렇게 지역 경찰이 있네요. 네. 맞네요. 권력 분산과 관련이 있나요? 아무래도 예 그렇죠. 그래서 검경 수사권 조정도 대통령이 지금 밀어붙이려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 검찰 내 인권옹호부 설치를 지시했는데 이 현재 흩어져 있는 기관의 대검이 통일적으로 관리하는 부서입니다. 문 대통령이 검찰에 대해서 피의자, 피고인, 피해자 이렇게 검찰 수사 관련된 사람 모두의 인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고요. 일단은 그 자리에 있던 문무일 검찰총장도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예. 문 대통령이 또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왜 국민들이 똑같은 내용 가지고 검찰, 경찰 두 번 조사 받아야 되냐.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면 뭐 당연히 그렇겠지만 단지 경찰 수사를 확인받기 위해서 검찰에서 똑같이 조사하는 건 국민 인권 침해고 엄청난 부담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실제로 뭐 사실 우리 같은 사람이 법적 공방에 가게 되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예. 복잡하고요. 문 대통령은 경찰은 수사에서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받아야 되고 기소권을 가진 검찰은 경찰 수사를 통제하는 데 역량을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 그러니까 수사는 경찰이 하고 기소는 검찰이 한다. 이런 대통령이 기존 입장을 다시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고요. 검찰은 여전히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일단은 침착하게 표정 관리하고 있지만 안에서 이 내심 반기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고요. 예. 자, 금제 시사 브리핑 조현정 씨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